전주시 완산구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입니다. 지난 2011년 2월에 등록한 이 장애인 보호센터의 대표는 이모 목사입니다. 여성인 이 목사는 5명의 아이를 입양해 홀로 키운다는 게 알려지면서 한때 한국의 마더 테레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혼모고 애 잘 키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봉사도 한다. 이제 장애인 하면서 장애인을 돌본다.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약간은 좀 어떻게 안타까웠고 뭔가 그러니까 미혼모가 애 키우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난해 9월 SBS 시사 다큐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동안 세간에 알려진 이 목사의 선행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입양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의료 자격증이 없는데도 벌침을 놓는 이른바 봉침 시술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 이 목사가 봉침 시술 이후 남성의 나체를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함께 전국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잘 때 사진 다 같이 찍어갖고 가지고 있으면서 해방을 해버리니까. 이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봉침 목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최근엔 공지영 작가가 SNS를 통해 전주시가 이 시설을 감싸고 돈다는 음모론을 제기해 파장이 더 커졌습니다. 봉침 목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살펴봤습니다. 이른바 봉침 목사로 알려진 이 목사는 올해 44.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목사의 장애인 보호시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커지자 압수수색을 단행합니다. 이후 지난해 6월 29일 검찰이 이 목사와 시설장인 전직 신부 김모 씨를 기소합니다.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대표인 이 목사가 허위 경력 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 단체를 설립한 뒤 두 사람이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장애인 자립의 집 신축공사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의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비영리 민간단체인 장애인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변경하겠다고 속여 2,500만 원의 후원금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이와 함께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억 4,6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목사의 경우 의료인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012년 2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얼굴과 배에 봉침을 시술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이 목사가 전주의 한 도로 위에서 자신이 입양한 3살 난 남자아이를 품에 안은 채 드러누워 괴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씨 주변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어서 보기에도 아찔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이 동영상은 지난해 검찰의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는 또 갓 돌이 지난 입양아에게 살아있는 벌로 봉침을 놓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화상을 입었다고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벌침으로 계속 놓고 여기 와서도 놓으면 엄마 얼굴만 보면 가 사색이 돼요. 최근 경찰은 도로 위에서 아이를 껴안고 드러누운 행동과 아동에게 봉침을 놓은 행위를 아동학대 혐의로 보고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이들 혐의도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6월 감독기관인 전주시에게 이 목사의 허위 경력서 등에 따른 기소 처분 통지를 보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이 시설을 직권 취소했고 전라북도는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장애인협회에 대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월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목사는 이를 근거로 전주시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전주시는 공익에 위반되는 데다 아직 본안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목사는 지난달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봉침 시술을 한 적이 없고 횡령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목사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그녀가 대표로 있는 전주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안 계시거든요. 옛날에 대표님이랑 지금 아니거든요. 원래 사임을 했는데 도에서인가? 아직 그거 뭐 이렇게 처리를 안 해줬을 뿐이지 저희 쪽에서는 일단 사임을 했거든요. 일단. 근데 도에서는 여전히 대표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게 사임을 한다고 했는데도 그 결제를 안 해줬으니까 지금 그냥 그렇게 남아 있는 거겠죠. 때마침 시설 앞에서 만난 센터장도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센터장님, 잠깐 좀. 여기 나와서 여기 범인들 지금 교육 중이잖아요.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언제쯤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업무 중입니다. 업무 중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다릴게요. 점심시간에 기다릴 테니까 저하고 좀 잠깐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 지금 우리 장인 업무 중이라고. 예, 그러니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세요. 그러니까 기다릴 테니까. 방에서는 하지만 전랍도가 이 목사의 대표직 사임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사는 아직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입니다. 전랍도는 이 목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표직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대표자 변경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표자 변경에 대한 걸 받아주거나 안 받는 우리가 이제 그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 변경을 못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책임 회피라고 책임 청문이 안 나오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책임 빠져나가려고 했었죠 그때. 취재팀은 이 목사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난 3일 인터뷰를 제안하는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는 어떤 인물일까요? 인터넷에는 그녀가 많은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이 나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의 정치인 문재인, 지금은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이 목사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유명 정치인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 정치인들과 꼭 사진을 찍겠다는 본인의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정치인들과 사진 찍기가 의외로 쉬워요.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을 오픈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은 주저하고 있는 거고 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주저한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유력 정치인에 다가가는 거죠. 이 목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봉침 시술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건강 강의 차원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은 있으나 뭐 침수를 놓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침을 놓으신 적이 없다? 네, 지금 침 놓은 적도 없고. 하지만 관련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전북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이 목사로부터 봉침 시술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한 데 이어 일반인들도 봉침을 맞았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봉침 맞은 사람들이 많고 저도 맞았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죠. 2번 정도 맞은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 마치 뭐 가렵고 뭐 안 좋았지 별로. 이 목사는 지난 2009년 전랍도에 장애인 자활 사업을 하겠다며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운영 주체로 삼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들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 목사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좀 더 쉽게 받기 위해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의 힘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목사가 전직 차관에게 보낸 카톡 내용입니다. 도와주시면 꼭 보훈을 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직 도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열심히 살면서 보훈하겠다고 썼습니다. 2012년을 전후해 이 목사가 전주시 의원과 전북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접근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처음에 그분이 활동을 할 때는 기초의원 위주로 했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다가 광역으로 하다가 국회의원으로 하다가 이후에는 이제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까지 이제 성장을 하죠. 로비의 단계가. 국회의원들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것도 SNS에 홍보했습니다. 이 목사가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황금 열쇠를 로비용으로 썼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씨가 지인에게 보낸 SNS 문자를 보면 황금 열쇠 230만 원을 들여 로비를 하고 국회의원들에게도 로비를 하는 등 세상에 쉬운 건 아무것도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2천만 원이 넘게 로비했는데 헛되지 않게 노력해달라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지방의원들에게 옷과 식사를 제공하며 예산 지원을 부탁했다는 내용도 나오지만 관련 지방의원들은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황금열쇠를 받은 일이 없고 그거하고 저거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뭘 도와달라고 하길래 저한테 저게 이제 도와준 것도 없고. 지난해 임실군의 한 고위 간부를 만나 장애인 복지 사업을 지원해달라는 명목으로 청탁을 시도한 의혹도 제기됩니다. 근데 뭐 책을 한 권 사왔다고 주고 가요. 좋은 책이라고 읽으시라고. 그래서 그때 안 열어보고는 한개 열어봤더니 봉투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바로 사무실에다가 사장님한테 돌려주라고 그냥 그걸 전해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을 종합해보면 이 목사로부터 봉침을 맞은 사람이 꽤 있다. 이 가운데 유력한 정치인들이 많은데 이 목사는 이들 정치인과 접근하기 위해 황금 열쇠 같은 것을 동원한 것으로 의심된다. 하지만 이 목사와 정치인들은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혹을 모두 풀 수 있는 건 지난해 압수수색을 통해 많은 자료를 확보한 검찰밖에 없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지난해 10월 소설가 공지영 씨와 시민단체는 이 목사 등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 목사가 장애인을 내세워 기부금을 가로채고 입양한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봉침을 놓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2건의 무면허 의료 행위만 기소했다며 봐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사람에게는 법이 없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두 눈을 뜨고 비호하고 있는 겁니까? 이후 잠잠해지나 싶던 봉침 목사 논란은 민주평화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관계 로비설과 불법 의료 시설에 관한 소문이 난무한 가운데 작년 3월에 검찰에서 임의 수사를 했었습니다만 수사가 갑자기 중단됐고 또 수사를 축소시켰다는 외압설만 난무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기자와 만난 송인택 전주지검장은 봉침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봉침 목사의 진상조사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자 송 지검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축소 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이 목사의 진술조서에 검사의 서명이 빠져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너무 성의 없게 하는 게 아니냐, 사건을 일부러 축소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조서 서명란이 누락한 부분은 잘못되어 있지만은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기소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봉침 목사 논란은 전주시와 공지영 작가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28일 전주시 복지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지영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마치 부도덕하게 행정처리 헌장 이렇게 계속 인터뷰를 한 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와 전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시킨 거에 대해서 좀 고발하려고 합니다. 봉침 목사 논란이 왜 전주시와 공지영의 갈등으로 번졌을까? 소설가 공지영 씨와 시민단체 대표인 문태성 씨는 지난 2016년 4월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 이 목사의 자격 미달을 지적했습니다. 이 목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 증명서를 꾸민 뒤 이를 전주시에 제출해 장애인 보호센터를 승인받은 만큼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애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경력을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3년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니까 다시 원상복귀 무효화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직권 취소해야 된다고 전주시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전주시가 이 목사가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의 직권을 취소한 건 지난해 10월 19일입니다. 시민단체가 문제를 지적하고 난 뒤 무려 1년 6개월이 돼서야 장애인 보호시설의 폐쇄 절차를 밟은 겁니다. 공지영 작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비호를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자격 미달인 이유를 저희가 계속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분들의 시설을 폐쇄하지 않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전국적인 반향이 일어나니까 그때서 취소하신 것. 이것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나 전주시는 관련 절차를 밟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 한간에서 제기하는 비호는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그때 당시에 공 작가님이나 문태정 씨 측에서는 왜 빨리 안 하냐, 빨리 취소해라. 근데 저희들이 그분 말만 믿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서 그런 절차를 걸쳤고 행정 절차에도 최단으로 당겨서 시간을 부부한테 이의 신청 다 주고. 2014년 김승수 전주시장의 취임 이후 전주시가 이 시설에 많은 돈을 지원한 게 아니냐. 이를 놓고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너무 허위가 명백한 지원 서류를 냈는데 확인 한번 하지 않고 3일 만에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지원해 주기로 3일 만에 약속하는 그런 시설이 몇 군데나 될까요?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 5년간 해당 시설에 지원된 예산 4억 7천만 원 가운데 시가 지원한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고 시 지원금이 늘어난 이유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자치단체로 돌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사실은 국비에서 지방배로 분권 넘어오면서 그 부분이 늘어났던 거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너무 임금률이 낮아서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한 3~5번 정도로 임금 인상해줘서 그 부분이 늘어났던 거지 절대적으로 시장님이 이렇게 편성을 해라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공 작가는 기자회견 중에 전주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미친 전주시가 봉침 목사 시설에 다시 돈을 지원한다는데 500원을 걸겠다는 말로 전주시와 시민들을 비판했는데 이 가운데 전주 시민을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고위 정치인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을 축소했다고 믿고 계속 제가 이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SNS를 그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전주시와 공지영 작가의 공방은 이 사건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봉침 목사 논란의 본질은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던 전주의 한 여성 목사가 정치인의 비호를 받아 운영비를 쉽게 타냈거나 수억 원의 기부금을 가로챈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권력형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로 보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관련 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목사의 주간보호센터는 지난 2014년 초 11달가량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후 2014년 12월 4일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전주시에 신고 수리를 알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재개할 때는 3개월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이 목사의 주간보호센터가 재개 운영을 신청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운영 신고증을 내줘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2월 4일 날 재개 신고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전주시에서 언제 수리를 해줬냐면 결제 날짜가 12월 11일 날 결제를 해줬습니다. 자, 3개월 전에 법으로 명백하게 의무사항으로 명제했는데 시설 휴지도뿐만 아니라 재개도 그랬거든요. 전주시는 관련 법을 어긴 사실을 시인하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관련법 어긴 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민원 사무 처리를 할 때는 민원 사무 처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최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재개해줬던 거지. 전주시가 이 사건을 검찰에 제보했지만 이후 검찰의 수사가 축소된 것 같다는 전직 전주시 고위공무원의 통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을 못해. 막은 사람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게 이게 많아요. 진짜 내가 너무 잘 알아. 이게 사실은 막은 사람이 있어요. 전주지검에. 전주지검은 출입 기자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 수사 당시 봉침 시술의 동영상이 나오지 않았고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술을 받은 것으로 거론된 정치인을 조사할 경우 사회적으로 매장이 된다. 이 사건은 횡령 의혹이 있다는 대검 첩보로 시작됐는데 애당초 뇌물이나 불법 로비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또 외압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재수사를 하거나 수사심의위원회를 열라고 촉구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검찰의 기소, 수사 축소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재수사 또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상규명, 제대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이후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봉침 목사 논란. 이 목사는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여러 차례 공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민단체는 이 사건을 봉침 게이트로 규정하고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가 과연 정치권의 로비를 한 뒤 수억 원의 보조금을 쉽게 받았을까? 그래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처럼 권력형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는 아닐까가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이 지난해 기소한 3가지 혐의, 즉 2건의 사기, 그리고 1건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만 이 수사를 종결한다면 수사가 축소됐다는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